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춥다가 보니까 이런 접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히트 펌프 방식의 냉난방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이게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난방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고객 입장에서 냉난방 겸용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5가지 점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에어컨으로 여름에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하나의 에어컨으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이렇게 될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냉매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사방변 또는 이제 포획 밸브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쪽에서는 사방변 이렇게 주로 이제 이야기하지요. 근데 포획 밸브라고도 합니다. 4개의 그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히트펌프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냉방과 난방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이 냉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처음에 컴프레셔에서 고온고압의 이제 기체, 핫가스라 그러죠. 이게 핫가스가 여기 사방변을 통해서 실외기, 즉 응축기로 가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R22 냉매를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R410A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압력, 걸리는 압력이 조금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사이클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핫가스가 들어가서 약 이제 90도의 온도에 19kg 정도 이렇게 압력이 걸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응축기가. 여기서 바람을 불어내면, 즉 열을 식히면 뭐 한 50도 정도의 되는 이게 액으로 바뀌어요. 액. 요걸 이제 중고온 이제 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순수한 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액이 교축작용, 묘세관이나 그 다음에 전자팽창 밸브를 통해서 교축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실내기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가능한 거는 냉매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냉매의 성질이 낮은 압력에서 쉽게 증발하는 이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기로 들어가면 실내기 팬이 살살 불어주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실내기에서는 정발기가 됩니다. 주위에 열을 빼앗아서 쉽게 정발을 하고 시원한 바람을 계속 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정발을 다 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는 액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가스로 나가요. 가스로 나가서 사방변 밸브를 통해서 뭐 액분리기는 뭐 그냥 그 음용 장치가 뭐 액을 분리해야지만 액 한마가 안 생긴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거는 그냥 자체하고 다시 컴프레셔에 들어가서 이제 압축을 해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돼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방변을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를 냉방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 사이클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난방입니다. 난방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방변 밸브가 그러니까 마그네트에 의해서 당겨지죠. 그래서 이 절환을 해버립니다. 절환을. 역시 마찬가지로 컴프레셔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겠죠. 고온고압의 핫가스가 만들어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이게
냉방의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 몇 도 들어갑니까? 약 90도. 90도 온도 아닙니까? 지금 온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90도의 온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90도의 온도가 그대로 사방변을 통해서 실내기로 들어갑니다. 실내기. 실제로 보시면 구조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은 여기 열교환기가 있고 뒤에 팬이 붙어 있어서 이제 바람을 불어내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뜨거운 90도의 고온 가스가 들어가서 여기서 응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외기가 했던, 냉방일 때 실외기가 했던 작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이 핫가스가 쭉 지나가면서 실내기에서 팬을 불면 이 응축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주위에 열을 뺏어서 응축을 하게 되면 요게 즉 약간은 이제 압력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식어줬으니까 약간의 압력이 떨어진, 즉 조금 전에 이거 보셨듯이 여기 냉방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 보면 중고온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중고온으로 되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가서 전자팽창변을 통해서 나가면 이게 이제 실외기인데 실외기에서 바람을 부으면 이게 이제 정발기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난방의 구조일 때 제일 문제가 지금 실외기의 습도와 그 기온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주변 장치들이 달려서 이거를 이제 도와줍니다. 잘 되게끔. 그런데 이제 난방일 때 지금처럼 영하 20도가 되면 그리 안 해도 지금 추운데 외부의 바람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습도가 그대로 달라붙어서 이게 이제 성에가 끼게 됩니다. 성에가 끼게 되면 열교환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발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재상이라는 그 회로를 집어넣어서 순간적으로 다시 이걸 냉방을 해서 뜨거운, 핫가스가 적상이 꽉 끼어 있는 요 열교환기를 통해서 녹여내리고 다시 또 난방이 되어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사방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는 그대로 되고 사방변 밸브가 냉매가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열었다가 저렇게 열어줬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터 펌프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히터 할 때 이 히터는 여기 보시면 즉 물리적으로 열의 상태를 변화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히터 펌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히터 펌프를 다른 말로 열 펌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열을 펌핑해서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의 기계를 사용할까요?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용할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 펌프 기기가 대유행을 해서 판매되기 전에는 그냥 에어컨 별도로 쓰고 난방기는 석유로 되는 난방기를 이제 주로 썼죠. 완전히 분리된 석유 난방기 아니면 전기 코일을 감아서 직접적으로 열을 내는 그런 기계를 썼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쓰는 거 하면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에어컨도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에너지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소비 전력을 낮추고 효율, 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OP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COP 계수라는 것은 소비 전력분의 냉난방 능력입니다. 즉 얼마의 전력을 소비를 해서 얼마만큼 능력을 내느냐, 이제 그게 COP 계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냉난방기를 설계할 때는 COP 계수가 꼭 필요합니다. 즉 얼마의 전기를 먹고, 즉 에너지를 소비시켜서 얼마의 열량을 이제 내느냐, 그게 이제 COP 계수가 꼭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에너지 전략이 보편화되면서 소비 전력을 낮추고 효율, 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히터펌프 방식의 이 냉난방기가 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런 기계를 결국은 COP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탄소 배출이라 그러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뭐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사용했을 때,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즉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으면. 자,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아울러 탄소도 적게 배출을 한다고 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일석이조가 될 건데, 자,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비싼 기계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만일의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도 그에 비례해서 많은 비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기계를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하면 그만큼 수명도 좀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국책이고요. 국가적 과제이고 또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시책 또한 히터펌프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커 측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뭐 냉난방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메이커에서는 전기로 된 냉난방기, 즉 아래 코일이 감겨 있는 냉방기라, 그 다음에 고구마통이라고 그러죠. 고구마통에 달려있는 석유식 냉난방기는 일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터펌프가 뭐 문제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터펌프 냉난방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도 38도 선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온도 변화가 매우 극심하고 그런 위도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온이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였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지난 여름에는 장마가 계속 짐으로써 조금 덜 더웠는데 그래도 기온이 올라갈 때는 뭐 최소한 영상 35도 정도는 이렇게 한여름에 올라가지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서울을 스프리카, 원래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했었는데 서울을 스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도 변화가 최소 45도에서 많게는 뭐 60도까지 이렇게 체감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냉방기, 난방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화석연료로 냉방을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렇게 되면 석유 난방기, 가스 난방기를 사용할 때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태우면서 나오는 탄소가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설계를 할 때 보시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추운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원도 철원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동성은 엄청 추워요. 저는 뭐 정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같이 온 동기가 철원 동성에서 근무했는데 어정부보다도 더 훨씬 더 춥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있은가요? 지금은 이제 충북 제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뭐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우튼 충북 제천이 엄청나게 추웠는데 우리가 냉난방기를 설계를 할 때 제천이나 강원도 철원 쪽에 한겨울에 얼마 정도 온도가 내려간다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히터펌프 방식의 이 난방기는 보정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제품은 영하 10도, 그 다음에 한냉지형이라고 있죠. 한냉지형. 이런 경우는 영하 15도까지 이제 온도를 뭐 100%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 기온에 따라서 이게 맥을 못 추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히터 펌프의 한계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말 그대로 이 재상입니다. 재상. 이 재상이란 놈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잠시 좀 웃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재상을 쓰는데 요 재상, 발음에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 재상이라고 하죠. 재상은 원래 왕일 보필하던 최고의 정치 담당자를 부르던 칭호였는데 이 재상이 아니고 요 재상입니다. 이 재상이라는 걸 뭔가 하면 성애가 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잘 알다시피 그거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위에 거는 그냥 좀 웃자고 해놓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리가 이렇게 끼일까요?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원리를 보면 지금 난방임이 이렇게 쭉 흘러갔다가 여기에서 엉축을 다 하고 다시 정발기, 즉 실외기가 정발기가 되는데 이때 외부에 있는 습도를 먹으면 이제 공기를 이렇게 불 것 아니겠습니까? 불면 여기가 그 냉매에 의해서 굉장히 차가워져요. 정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얼음이 얼려고 시작을 하겠죠. 얼음이 얼려고 시작하는 그 단계가 쉽게 말하면 성해가 끼게 되고 그 성해가 그대로 끼어 있으면 이게 재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발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이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끼인 이 그렇게 적상을 성해를 순간적으로 이거를 냉방으로 돌려서 냉방으로 딱 돌리게 되면 뜨거운 가스가 이렇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녹여냅니다. 자, 이럴 때 녹여내면 다량의 물이 내려와요, 물이. 그래서 실외기를 보면 냉난방 겸용은 최소 200ml 정도의 밑에 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 받침을 안 하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오자마자 영하에 희도되면 막 금방 얼음으로 막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데를 보면 이만큼 막 쌓여가지고 온만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신속하게 물이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받침을 그렇게 이제 200 이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눈이 올 때 실외기 쪽에 이제 눈이 팬에 직접 상부 토출 방식일 때 오지 않게 하게 하는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여 정발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이 얼어버리게 되고 열 교환기를 막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난방이 안 됩니다. 냉매의 성질에서 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포레온 냉매의 성질이 낮은 온도에서 정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할 때 가능하다면 똑같은 구조일 때 이렇게 습기가 침범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실외기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내가 설치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뭐 저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놓을게요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줄 분도 안 계시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응달보다는 양달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 햇빛을 가리는 차단막을 설치하기는 쉬운데 겨울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는 거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좀 추운 지역, 적어도 한수 이북 지역에서는 이걸 조금 생각을 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 이 에어컨의 우리가 설계 지침, 사용 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건데 지침서에 보시면 바닷가나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지역은 어디다 설치하면 이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뭐 약간 벽이 있다면 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외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설계할 때 이렇게 지침을 보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뭐 바닷가가 없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바닷가 가까운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 이제 전남 쪽, 경남 쪽, 제주도 이런 쪽에는 바닷바람에서 다량의 습기가 동시에 오면서 그게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래쪽은 여기만 이게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제 강이 가까이 있는 뭐 한서 이북 쪽이라면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설치할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습기가 전부 실외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저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경기도 양주 쪽에서 설치를 했는데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그 습기가 빨려 들어가지고 계속 재상이 들어가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최대한으로 이제 내가 직접 치웠죠. 치워가지고 한쪽에 하수구 쪽 가까이로 많이 밀어서 하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눈이 녹으면서 그 습도가 전부 다 빨려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술자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재상이 자주 들어오는 게 냉매가 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지 보려고 하면 MV를 찍어보면 이제 온도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냉방일 때는 이 핫게스 나오는 온도가 90도에서 이쪽 저쪽으로 한 10% 이쪽 10%는 안 되게 한 5% 정도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냉매가 부족하면 온도가 100도 이상씩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적상이 자주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를 정상적인데 정사적. 또 그 지침서 보시면 찬바람이 심하게 들이닥치는 쪽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 이 감막이를 내가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가능하다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북쪽에 있는 쪽에, 그쪽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바람이 좀 적게 불어오게끔. 그렇다고 막으라는 건 아닙니다. 막으면 열교환기가 안 되겠죠. 이걸 막으면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쪽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청소. 열교환이 잘 돼야지 되거든요. 열교환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적상도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없는지, 혹시 바람에 박스 같은 게 들어붙어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서 잔뜩 쌓여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한번 둘러보시고, 만약에 좀 많이 쌓여 있고 일반 세척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고 화학 세척을 해서 깨끗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유지를 잘 해줘야지만 내가 겨울에 100%의 성능을 내는 난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뭐 더 추워서, 날씨가 더 추워서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씨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위안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세척도 깨끗이 했고, 실외기도 잘 설치했는데 날씨가 뭐 영하 20도, 23도씩 막 내려가서 난방이 덜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히터펌프 시스템 에어컨은 뭐 대부분이 다 히터펌프로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죠. 이때 재상이 자주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날씨가 춥고, 지금 아직까지 동짓달 아닙니까? 섣달이 지나가고 입춘이 지나야지만 그나마도 조금 이제 추위가, 한참 추운 추위는 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그 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 이게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